종합 경기장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축구 경기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영광이 군단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축구하기 좋은 경기장입니다. 경기 전에 저희가 그라운드에 내려가 봤었는데요. 지난 겨울 눈이 너무 많이 와서일까요?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영광 스포티움도 잔디 상태가 만족스럽지만은 못합니다. 사실 어느 경기장을 가도 지금은 마찬가지인 곳이 많거든요.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인 구장은 올 겨울 추위와 눈 때문에 다소 좀 잔디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뭐 잠시 뒤에 양팀 순위, 현재 순위를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두 팀의 경기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양팀 순위 때문입니다. 전주 EM이 지금 5위고 전남 영광이 8위, 지금 A조 꼴찌거든요. 주목받지 못하는 팀들이다. 전주가 지난 경기 첫 승을 올렸고 영광은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주목해봐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아마 오늘의 경기를 펼치는 두 팀의 팀 순위가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A조 순위를 잠시 살펴보죠. 1위는 변함없이 경주가 달리고 있습니다. 경주와 양주의 2파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골실차에 앞서서 경주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A조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키포인트로 짚어드릴 내용입니다만, 서울과 남양주의 어떤 최근의 상승세도 역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경주와 양주의 투톱 그리고 그 뒤를 서울, 남양주, 전주 정도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천FC가 의외로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얘기도 좀 이따 나눠 드릴 텐데, 오늘 경기를 펼칠 전주 EM이 5위에 골득실 때문에 이제 랭크가 돼 있고, 골득실의 동률입니다만 다득점에서 좀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제 5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영광이 언제쯤 첫 승을 거둘지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최근 작년 시즌 하위권 팀들이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광도 오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도 사실 경기를 그렇게 못했다, 약한 팀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4경기 치른 상황에서 1, 2, 3위를 모두 만났거든요. 그렇죠.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공교롭게도 전주 EM도 지난 경기부터 상승세를 탔다는 게 영광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한번 살펴보죠. 먼저 A조 순위에 관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챌린저스 리그가 상향 편준화가 됐다는 것은 뭐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A조, 특히 A조는 경주와 양주 투톱 체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굳이 A조, B조를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뭐 챌린저스 리그 모든 팀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점입가경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말 그대로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이강을 맹추격하는 서유와 남양주의 얘기는 시작 전에 해드렸고, 부천 FC 199의 부진은 조금 심각해 보입니다. 사실 팬들의 기대로만 본다면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챌린저스 리그에서도 그리고 FA컵에서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천은 부천이고 오늘 경기를 할 두 팀을 한번 살펴보죠. 영광FC 유일한 국민 대표팀입니다. 모든 팀이 시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군 단위 팀은 영광이 하나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군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팀입니다. 자, 경기가 3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예정된 3시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관전 포인트는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전주 EM이죠. 전주 EM이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영광 FC입니다. 경기 전에 양팀 물론 감독들도 만나봤습니다만 선수들도 저희가 만나봤지 않습니까? 양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은 EM 선수들이 조금은 자유스럽다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톡톡 튀는 그런 매력들이 좀 보이더군요. 글쎄요, 물론 뭐 개인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팀 색깔이라고 좀 할까요? 선수들이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길게 한번 넘겨봅니다만 영광이
잘 처리를 해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보내드린 경기 주목이 되는 강팀들의 경기에서는 의외로 좀 골이 덜 나는 경우가 있었고 오히려 약간 중위권 팀들의 경기가 다득점이 나면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은 정말 재밌는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졌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경기 예상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은 태클이 좋았고 어제 경기도 사실은 빅뱅이라면 빅뱅이라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재미도 골도 많이 터지지 못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또 의외의 골 폭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어제는 더위였습니다만 오늘은 엄청나게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일단은 이 전주 EM 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광 FC 중거리 슈팅, 특히 신호준 선수의 중거리 슈팅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다시 한번 EM 그러나 휘슬이 불렸고 코너킥 상황에서 그 전에 이제 볼이 골라인을 지나서 들어왔나요? 나갔어요. 그렇군요. 골라인과 골라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라이브 영상 외에 따로 이제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하이라이트 영상인데 거기에 또 저희가 축구 용어에 대한 시리즈를 오늘부터 이제 게시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골라인, 터치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골라인을 엔드라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이나 특히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엔드라인도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골킥이나 코너킥이 발생하는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라인이 엔드라인이 아니고 골라인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엔드라인도 엔드라인이지만 사실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 지금 화면 위쪽에 나오고 있는 바로 저 라인, 터치라인을 사이드라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저희 양 사이드에 있다고 해서 사이드라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터치라인이라고 부르시는 게 정확하죠. 네. 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틈 나는 대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전개하는 이에 그러나 옆줄 바깥으로 걷어내면서 전지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두 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축 선수들이 대학생들로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이 두 팀과 뭐 광주광산 FC도 그렇고요. 대학생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만큼 어떤 타 팀에 비해서 경험이나 노련미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체력이나 패기만큼은 상대 팀을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뒤쪽. 그리고 사실 최근에 대학 선수들의 기량이 뭐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인 선수들 못지않은 그런 기량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작년까지 유리그에서 뛰었었고 이 짐 챌린저스 리그에서 뛰었던 그리고 내셔널리그나 프로팀도 상대해 본 어느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는 프로를 제외하고 내셔널리그 상위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팀들이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또 한국 축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만큼 또 축구 보는 재미가 늘어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챌린저스 리그라든지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유리그에 관전을 통해서 축구의 재미를 정말 느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축구 경기가 어떤 이벤트 또는 뭐 축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학 축제, 지역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이제 각자 학교나 팀들이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만나왔던 김병수 감독도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장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지금 빠졌죠? 빠졌어요. 페널티 안쪽입니다. 그러나 도움 수비가 좋았던 전주 EM. 지금 영광 신호준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이거든요. 저희가 경주와의 개막전에서는 조금 혹평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무섭게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날 이후 딱 3경기예요. 이번에는 EM이 오른쪽 넓은 공간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넘어가죠. 중앙에서 자, 뒤쪽으로 일단은 흘렀고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EM. EM이 역시 조금은 상위에 있는 팀답게 공격을 전체적으로 주도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팀의 수준으로 보면은 EM이 앞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형적인 중위권을 계속해서 형성해 왔던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전반
전 아직 초반입니다만은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5분이 지났는데 파울이 이제 처음 나오는군요. 그냥 저희가 오늘 경기가 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한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팬들의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걸 이제 경기 중간중간 저희가 말로서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볼을 천천히 돌리고 있는 EM. EM이 5분여까지 계속해서 몰아붙이다가 지금은 또 템포를 살짝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이러다가 언제 또 몰아붙일지 몰라요. 그렇죠. 이 경기 템포를 상대팀이 마음대로 조절하게 놔두면은 영광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 줍곳을 찾고 있는 전주 EM. 사실 순위로 좀 하위권에 처져 있는 지금 안쪽까지 빠져 들어갔습니다만 볼 확보했죠. 저 지역에서 슈팅을 날리는군요. 어쨌든 어부지리로 얻어 걸린 찬스였거든요. 네. 각도 없었지만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민호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각이었기 때문에 이 슈팅만 기록이 됐다면 골키퍼도 깜짝 놀랄 수 있었을 그런 슈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백정동 골키퍼의 긴 골킥. 뒤쪽에서 EM이 반대쪽으로 넘겨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앙. 이번엔 연결이 됐죠. 짧게 착합니다만 일단 몸싸움이 좀 있는 과정에서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 EM이 볼을 뺏어냅니다. 백정동 골키퍼가 조금 놀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카메라가 좀 잡아줬었습니다. 네. EM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템포로 가져가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 앞쪽으로 다시 한번 경쟁을 붙여주는데 EM도 영광FC의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광이 지금 무게중심을 뒤쪽으로만 마냥 두고 있진 않거든요. 저 영광이 이 챌린저스 리그 최고의 팀 경주와의 개막전에서도 역습을 간간히 활용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경주를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한 차례가 아니고 수차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주 EM도 오늘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챌린저스 리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순위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이 전반기는 7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4경기 치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상향 평준화가 확실히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챌린저스 리그에 또 좋은 소식이 있죠. FA컵 2라운드에서 포천이 2를 냈어요. 최초입니다. FA컵 최초로 3부 리그 격인 이 K3 리그 전 K3 리그죠. 챌린저스 리그 팀 중 최초로 32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챌린저스 리그의 팀들이 또 16강, 8강 그 이상 또 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만큼 챌린저스 리그의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반증한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하위권 리그 팀이라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 없어요. 상위권 리그 팀이 말이죠. 최상위 리그와 최하위 리그의 간격이 좁아야 그 나라의 축구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칼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하위 팀의 반란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EM도 한번 이번에 패스가 좀 길었군요. EM에 대한 어떤 칭찬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저를 민망하게 만듭니다. 영광은 사실 점유율을 전주가 가져갈 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공을 가졌을 때는 좀 공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현 왼쪽으로 내줬죠. 이종현이 다시 좋아요. 이어받는군요. 중앙에 들어가는 선수가 조금 대시가 늦으니까 올라옵니다. 왼발에 엇맞았고요. 지금 저게 왼발에 제대로 걸렸다면 좋은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될 수 있었는데 저 옵사이드 아니에요? 영광 무섭거든요.
영광의 역습 역시 뭐 일가견이 있습니다. 저희 신호준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역습을 잘 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전주 UM을 한번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던지기 준비하고 있는 백철호. 경기 전에 만나본 백철호 선수는 주장이지만 굉장히 얌전한 선수였어요. 던지고 나오는 전주 UM. 자, 골을 기다려서는 현대 축구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 뭐 공격 선수는 사실 서서 볼 받을 생각하면은 본인이 받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나오는 움직임 또는 돌아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곳 경기장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제가 손이 시릴 정도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이 시릴 정도로 찬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 영광이 전반전은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특히 신호준 선수처럼 슈팅 좋은 선수가 바람 한번 타면 정말 무시무시한 슈팅 날아올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번에 반대쪽 장상 헤딩 경합을 하는 EM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한 명 정도밖에 눈에 띄질 않아요. 그 얘기는 역시 공격 최전방에 나가 있는 공격수들이 좀 고립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데 EM도 카운터 펀치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격하러 올라갔을 때 주변에 도와주는 동료들이 좀 빠른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슈팅까지 가져가야 영광의 스피드를 좀 죽일 수가 있거든요. 네. 골로 되지 않더라도 골키퍼가 잡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골라인을 지나서 골킥이 되는 슈팅까지 연결을 해야 영광의 역습을 조기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종현이 경기 초반 지금 빠졌어요. 뒤쪽에서 파울이 있지 않느냐 심판 한번 슬쩍 쳐다봤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심판 소개해드려야죠. 주심이 지세길씨, 1부심의 배일수씨, 2부심의 송태명씨, 대기심의 김진영씨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기심은 특별히 여성분이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이었는데 아무 일 없었죠? 저 뭐 이 정도 가지고 페널티킥 주기에는 좀 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열렸어요. 받아냈죠. 오른발 다시 한번. 지금 골키퍼 백정동의 선방. 글쎄요. 전주 EM이 좀 쉽게 갈 수가 있었는데 안민호 선수가 첫 번째 찬스를 놓쳤습니다. 안민호가 첫 번째 슈팅, 두 번째 슈팅을 모두 혼자 기록을 하는데 빠졌어. 이것도 뭔가요? 머리로 재치있게 한번 봤습니다만 느린 장면이 나오는 사이에 영광FC에서 또 한 번의 좋은 장면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두 팀 모두 긴 패스에 뒷공간을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전반 초반입니다만은 수비 집중력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국 뒷공간이 열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 팀이 오늘 골을 넣기 위해서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로도 또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전주가 공격을 하고 있던 입장에서 뒷공간이 열렸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전주 EM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수비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영광의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이 EM의 아주 가장 취약한 부분에 비수를 꽂을 수 있거든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경주가 지공을 할 때는 탄탄하게 벽을 싸서 잘 막았었는데 네. 빠른 공격이나 뒷공간으로 길게 들어오는 패스에 좀 약점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양팀이 지금 서로 상대팀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면을 양팀 모두 한두 차례씩 만들어냈었는데요. 자, 이번엔 지공을 펼치고 있는 전남 영광FC. 자, 패스 좋아요.
짧게 잘라냈는데 자 좁은 지역 일단 빠져나왔고 안민호가 이번엔 뒤쪽에서 한 번으로 연결해주는 잘 열어줬습니다. 역할을 해주는군요. 자, 왼쪽 다시 한번 뒤쪽 안민호가 이번에도 좋은 패스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좁은 지역 아하 호흡이 좀 맞질 않았군요. 지금 고수민 선수는 안민호 선수가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줄 알고 그쪽에다 패스를 해주었는데요. 호흡이 조금 맞지 못했습니다. 자, 영광FC도 서서 이제 점유를 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속공이 아닌 상황에서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좀 길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물론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경기를 공을 갖고 있을 때 잘하는 것과 공이 없을 때 잘하는 것은 또 다른데 이 공 잡고 있는 선수들 외에도 그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영광 특히 오늘 주도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전주 UM은 특히 이 주위 선수들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주가 서서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골줄 곳을 찾고 있는데 영광FC 선수들도 수비 지역에서 위치를 오밀조밀 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안쪽 헤딩으로 걷어냈고 오른발로 투톱도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네. 전주가 이런 식으로 지공을 펼쳐서는 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런 경기를 저희가 봤었어요. 지금은 나갔다는 일부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재미없는 잠그는 축구를 하는 팀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어쨌든 축구는 이겨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의 스포츠맨십 또는 쇼맨십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경기와 그래도 조금 다른 것은 수비 라인이 페널티 에리아 안쪽 바로 그 위쪽 거의 뭐 골키퍼와의 공간을 주지 않는 그 정도까지 내려가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말씀드리면 수비 라인이 많이 후퇴하지 않았다는 점. 안민호! 그러나 백정동 골키퍼가 가볍게 볼을 처리합니다. 오늘 안민호가 최전방에서 여러 가지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풋백이 뒤로 많이 물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자마자 지금 뒷공간을 또 한 번 내줬었는데 그렇습니다. 영광은 본인들도 알죠? 뒷공간 내주면은 쉽지 않습니다. 뭐 사실 그건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의 공통된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풋백을 사용하는 팀을 가장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뒷공간을 얼마나 잘 커버하느냐가 좋은 수비를 하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차이가 되겠는데 네. 영광이 개막전에서는 잘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패스인데 자, 요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갖다 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 마지막 패스였거든요. 요거 하나만 잘 들어갔으면은 골 찬스였는데 그렇습니다. 선수들 좀 집중을 해줘야겠습니다. 특히 상대 문전 지역에서는. 네. 자, EM이 자꾸 지금 이 지역으로 보내는 이 패스가 조금 불안하거든요. 잔디 상태도 패스의 질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선수들이 좀 더욱더 집중을 해서 좀 패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진혁 감독의 스타일은 역시 잘게 짧은 패스를 통해서 하는 그런 축구가 좀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잔디 상태가 중요할 텐데 왼발! 그러나 약했습니다. 시도는 나쁘지 않았죠. 일단 위험지역까지 들어갔으면 상대의 간담을 좀 서늘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이다솔 위원 얘기해주신 대로 어쨌든 영광을 상대로는 슈팅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합격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연결되지 않고 돌리다가 끊겼으면 바로 또 역습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슈팅까지 연결을 한 부분은 전주 UM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뒤쪽으로 내줬고, 자, 자칫 잘못하면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영광의 팀 칼라이기 때문에 전반 초반 또 몇 차례 당했었고요. EM도 지금 이런 자, 장면이죠. 조심해야 돼요. 냈습니다. 자, 짧게 연결이 됐고 일단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진 상황. 자, 앞쪽 다시 한번 두 명의 선수가 공격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이어 좋아요. 받았어요. 오른발 끌어다. 골키퍼 정면. 자, 지금 이 두 명의 선수들로 공격을 해도 슈팅까지 가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광FC가 개막전에서도 좋은 경기 내용 보였는데 글쎄요, 영광FC 저희가 중계만 오면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슈팅이 좀 굴절이 됐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좋은 슈팅까지 연결이 됐어요. 반면 전주 EM은 집요할 정도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거든요. 사실 공을 잡으면 거의 뒷공간을 보고 툭 띄우는 공격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바로 그런 찬스인데요. 안민호 올라가기 전에 코너킥, 골킥이 연결이 됩니다. 역시 안민호를 활용한 어떤 공격이 줄을 이루고 있는 전주 EM. 아직까지는 백정동 골키퍼가 골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전 현재까지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면 역시 안민호의 1대1 찬스에서의 백정동의 선방이었을 텐데요. 상당히 이른 시간에 경기에 추가 좀 기울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백정동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바람만 안 불면 오늘 정말 좋은 날씨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람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불고 있군요. 백철호 선수도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람만 안 불면 오늘 정말 좋은 날씨다. 경기하기도 좋은 그런 날씨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오른발. 좌우 가리질 않는군요. 이번에는 이종현 선수였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죠? 이 바람이 깃발이 이 정도니까 사람이 느끼는 실제로 체감하는 바람의 속도는 훨씬 더 강한, 그리고 손이 시릴 정도의 어떤 그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차게 불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종현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수비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슈팅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거든요. 지금 백정동 골키퍼가 아웃되는 걸 확인한 이후에 또 동료 수비수들에게 그런 얘기를 그대로 또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주다가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고요. 영광FC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지금 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36번이군요. 강종국 선수로 보이는데 경합 과정에서 발목을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백철호 선수가 뒤쪽에 있고 던지기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자, 일단은 선수가 치료받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기는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 태클. 볼은 빼냈고 혼자서 3명, 4명을 상대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무리가 있죠. 저 분명히 영광이 이 전 장면에서 2명의 선수를 슈팅까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공격 상황에서는 뒤에 있는 선수들도 좀 같이 가담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경기를 할 때마다 기록을 스스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파울이 양팀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심 휘슬이 불린 기억이 없어요. 경기 시작하고 딱 한 번 불렸다는 얘긴데 그렇죠. 아직 파울 없이 깨끗하다면 깨끗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 걸리나요?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볼 포스트를 넘어갑니다. 지금 전주가 영광 수비수들을 좀 잘 요리를 하고 있는 게 뒷공간 계속 노리니까 뒤로 내려가거든요. 뒤로 내려가니까 또 문전 앞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수민의 슈팅이 기록이 됐습니다. 바람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계속해서 날아가요.
어제는 예상보다 굉장히 더운 대구의 날씨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 지역이 28.6도를 기록했더군요. 오늘은 영광이 바람이 좀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을 막진 않은 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개막전 경주와 영광 경기할 때가 날씨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신호준 슈팅도 때릴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개인 돌파. 그러나 도움 수비로 위기를 벗어나는 전주 EM. 이종현 치고 들어갑니다만 저런 부분은 현대 축구에서는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지금도 파울이 결국 선수를 교체해 주는군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선수 교체를 합니다. 9번 추재호가 들어가고 36번 강종국이 빠져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부상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큰 부상이 크게 부딪혔을 때만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남양주 경기 때 또 그런 부분을 봤어요. 일단은 강력 선수가 뛰지 못한다는 신호를 보내서 교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홍원 감독으로서는 생각지 못한 교체 카드를 비교적 이른 시간에 또 뽑아내게 됐고요. 비교적 이른 게 아니죠.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물론 뭐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5장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긴 썼는데 일단 감독이 의도했던 방향과는 좀 다른 의도치 않는 부상으로 선수 교체 카드를 한 장 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왼쪽 지역에서의 던지기 공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백철호 선수가 전담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축구협회 그 뉴스를 통해서 인간 투석기에 대한 얘기가 잠깐 실리는 걸 봤는데요. 선수 교체는 한 20초 전에 있었던 선수 교체가 자막으로 안내가 됐습니다. 멀리 걷어내야죠. 최근 글쎄요 추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잘리면 위험한데요. 자, 이종현의 짧게 주고 다시 본인이 이어봤습니다. 위기를 일단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영광FC는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패스를 조금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 상황에서도 볼 컨트롤이 좀 좋지 않으면서 결국은 패스 미스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결국 엎혀서 실려 나오는데 일단 경기장 바깥으로 나갔고 글쎄요 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선수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꼭 끝에 하는 인사말이 다치지 말고 경기해주세요 라는 말을 꼭 전하거든요. 자, 영광 1대1이에요. 페널티를 안쪽 접어 들어갑니다만 지금은 드리블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래서 뭐라고 할까요?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하는 그 드리블, 패스 뭐 이런 것들이 역시 경기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공격수라면은 수비수 한 명 정도는 제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간단하게 제칠 수 있었으면은 그대로 슈팅 찬스까지 연결될 수가 있었는데 아주 아쉬운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 이종현이 반대쪽 길게 연결해 줍니다만 발로 잘 걷어내고 있는 영광FC. 다시 한번 뒤쪽 안민호. 안민호를 상대로 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짧게 급하게 시작하는군요. 이종현 오른발 앞쪽으로 넣어주고 왼발 그러나 왼쪽 포스트를 벗어납니다. 글쎄요 이것도 징크스인가요? 맨날 이 느린 장면 나올 때 골찬스가 나거든요. 지금 느린 장면 나가고 있는 사이에 전주 EM이 또 결정적인 골찬스를 한번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주 EM 고집스러울 정도였던 공격 루트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영광 수비들이 좀 반성을 해야겠어요.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주 EM의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는 모든 팀들이 거의 뭐 상대팀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그 정보력의 한 부분을 또 저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기 전에 일단 살려낸다는 것이 영광에 갖다 줬는데 이게 또 패스미스가 됐군요. 오늘 이종현 바쁩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주죠. 박현수가 볼 줄 곳을 찾고 있는데 글쎄요, 좀 편하게 갈 필요도 있는데 편한 것은 일상생활에서만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저 사실 축구를 편하게 하는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본인이 굳이 어렵게 끌고 갈 필요가 없죠. 어제 영남대학교 선수들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빠졌습니다. 들어갔어요. 오른발! 그러나 백정동 다시 한번 선방. 전주대학교는 글쎄요, 그 많은 슈팅이 전부 백정동에게 막히거나 혹은 포스를 벗어나가나. 자, 역습 찬스죠. 역습 찬스입니다. 연결이 다시 한번 쓰러져 넘어지는데요. 파울로 끊었어요. 파울로 공격 기회를 이어가는 영광 FC입니다. 영광 FC로서는 저런 지역에서의 프리킥 찬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뭐 하프웨이 라인 바로 앞에서 신호준 선수가 개막전에서 벼락 같은 슈팅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슈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찬스고, 자, 신호준이 어김없이 준비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그냥 대놓고 슈팅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오른발에 물이 올랐거든요. 자, 신호준의 오른발! 골 그렇습니다. 강타합니다. 신호준! 자, 지금 이게 될까 싶었는데 어김없이 또 됐습니다. 대놓고 때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대놓고 때렸는데 대놓고 때려도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카메라가 쫓아갔군요. 저희 카메라맨이 더 대단합니다. 이게 공이 거의 회전을 돌지 않는 이른바 무회전 킥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이 들어갔으면은 4경기 연속골인데 신호준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 몸싸움 이겨냈고 다시 한번 신호준이죠. 힐킥으로 내준다는 것이 잘못 맞으면서 전주엠이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뒷공간. 이번에 헤딩으로 맞서고 신호준 쪽.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걷어내죠. 이게 빠져나가면 위험할 뻔했는데 신호준이 스피드 경쟁에서 아예 출발을 하지 않으면서 기회는 무산됐습니다. 자, 기회는 분명히 또 오거든요. 저 뭐 축구 경기라는 게 어떤 팀이든지 어느 약팀이든지 찬스가 한 번 이상은 오거든요. 그 찬스를 살리면 되는데 전주는 2차례 정도 찬스를 놓쳤고, 신호준 선수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찬스를 골대가 무산을 시켰습니다. 저렇게 골대를 맞고 나오면 무슨 생각일까요? 뭐 한 5cm만 높았으면 아니면 뭐 마냥 골대가 미워 보이기도 할 것 같고요. 빠져나오나요? 그러나 수비가 잘 돌아섰습니다. 걷어내야죠. 사실 뭐 어제 경기에서도 영남대학교가 정말 경기 종료 직전에 크로스바 맞추면서 결국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렇죠. 그 장면과 조금 비슷한 골대가 원망스러운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뒤쪽으로 흘려줬고 왼발. 그러나 코너킥을 만들어줍니다. 맥처로. 크로스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코너킥이 좀 낫죠. 자, 어쨌든 수비수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크로스는 수비수가 골문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코너킥으로 물론 뭐 실점을 한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EM의 8번 박상재.
자, 넘어가죠. 뒤쪽. 그러나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바운드가 생각보다 좀 크게 되면서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EM 쪽으로 날아가는 공은 생각보다 좀 멀리 가거나 바운드가 좀 크게 튀거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호준의 슈팅도 그런 바람의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는 전주 EM도 좋습니다. 자, 고수민 오른쪽으로 내주죠. 다시 한번 넘어가야 될 텐데 중앙에서 헤딩으로 내주고, 그러나 그것이 좀 높고 길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길게. 글쎄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아, 지금도 바람이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멀리 굴러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지금 바람이 만약에 영광 쪽으로 불었으면은 골 찬스도 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 환경은 양 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응해야죠. 아, 지금 빠져나가는데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안 걸렸어요. 옵사이드. 일단 뒤쪽으로 올라와야죠. 내주고 넘어가야죠. 중앙 헤딩. 아, 좀 높았군요. 자, 영광도 역습 또 한번 보여줄까요? 자, 중앙에서 빙글 돌아섰고, 신호준 옆줄 바깥으로 나갔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던지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가 바로 신호준 선수입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던지기 공격은 옵사이드가 적용이 되지 않죠? 이 옵사이드 적용이 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골킥, 코너킥, 스로인이거든요. 아하. 그 부분도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겠죠? 조기 축구 하실 때도 그런 일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됐죠. 이종현이 왼쪽으로, 구수민. 제가 살려냈어요. 지금 두 선수 사이를 아무도 없듯이 뭐 휘젓고 다니는군요. 지금은 스터드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저희 공을 향하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좀 위험했다는 주심의 판단입니다. 뒤쪽으로 슬쩍 흘려주고 본인이 들어가려고 했던 신호준이었습니다만 수비가 눈치를 챘습니다. 자기 진영 오른쪽. 왼발로 길게 내차주는군요. 헤딩. 자, 일진일퇴 공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 어느 시점에서 골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경기 분위기인데, 그렇죠. 어느 팀이 좀 경기의 균형을 깨느냐, 일단 전반전에 남은 시간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가 넘어갑니다만 이번엔 조금 깊어 보이는군요. 자, 영광이 좋은 것은 공격을 신호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실 골이라는 것은 골잡이에게 좀 집중이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많은 선수들이 좀 가담을 해준다는 것이 영광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단국대학교의 최우주라는 좋은 선수를 가지고도 골을 한 골밖에 넣지 못했던 것은 역습 상황 때 최우주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자, 지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이 뚫리는군요. 안민호. 오늘 전반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반대쪽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뒤로 주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전주 EM. 다시 한번 넘어가죠. 헤딩 경합. 자, 왼발로 어렵게 걷어냅니다. 지금도 신호준 선수가 공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잘못 파악을 했어요. 백철호 선수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이청용 선수를 좀 닮았군요. 이 오른쪽 풀백이긴 합니다만은 위로 올라오면 이청용 선수랑 상당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뒤쪽에서 압박을 좀 해주면서 자, 신호준 영광의 봐야죠. 볼을 빼냈고 오른쪽. 신호준이 감각이 올라와 있다. 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전주 EM도 알거든요. 신호준 쪽으로 가는 패스는 아주 철저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내고 골을 성공시킨 것이 공격수 임무죠. 영광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팀을 상대로 지금 3경기 연속골이거든요. 네. 확실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영광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전주 EM도 그렇기 때문에 신호준 선수 집중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는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번에 김상원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군요. 오른쪽으로 내줬고 다시 한번 크로스. 오늘 저 지역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저 크로스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한지현 선수가 뒤쪽에 쳐져 있고 그 앞쪽에 도움을 주는 선수가 없거든요. 아하. 혼자서 공격수와 수비수를 모두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위 선수들이 좀 도움을 줘야겠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또 자칫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 줄 뻔했습니다. 사실 적응을 할 만도 한데 쉽게 적응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기 외적인 변수예요. 사실은 이런 경기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때그때 바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원래는 바운드가 돼서 더 멀리 가야 되는데 더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전 느린 화면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14번인가요? 대기심이 보여주신 번호가 전 114번인 줄 알았습니다. 손동명이죠? 손동명도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걷는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먼 거리서 지금은 슈팅으로 기록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욕심이지 않았나. 신호준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개막전 경기에서 호평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골키퍼가 완전히 나온 상황이었다면은 뭐 시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영광은 공을 좀 아껴야 됩니다. 공을 좀 아낀다는 것은 패스를 할 때도 좀 동료가 받기 편하게, 동료들에게 편하게 주는 것. 뭐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면 슈팅을 조금 아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슈팅을 시도하는 것과 난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확실히 이해가 되는군요. 좁은 공간입니다. 다시 한번 뒤쪽 내주고 이번에 왼발로 올라가나요? 왼발 반대쪽 지금 걸렸나요? 오른발. 그러나 왼발 슈팅 이전에 먼저 걷어내는 전남 영광FC. 자, 저렇게 문전 앞에서 공이 계속 놀게 놔두면은 영광FC 분명히 실점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경기 시간이 벌써 43분, 44분을 향해 가고 있군요. 오늘 경기장에는 학생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되면 전반전 마치고 난 뒤에 오늘 경기장을 찾아온 학생 팬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짧게. 지금도 뒷공간 활용하는 패스인데 백철호가 잘 돌아섰습니다. 한 번의 역습. 자, 신호준이에요. 접었어요. 중앙에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드리블이 좀 긴데. 자, 줬죠. 다시 한번 본인 이어봤습니다. 한 번 접고 그 과정에서 수비발에 걸렸군요. 자, 신호준도 지금 봤다시피 동료를 이용하면 자신의 찬스가 더 좋은 찬스가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달려가는 관성 때문에 좀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발을 밟힌 모양이군요. 글쎄요, 지금 물론 뭐 고의적인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발을 살짝 밟았어요. 관성이었고 이제 던져주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발이 슬쩍 좀 밟혔군요. 뭐 일부러 그랬다면 선수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전반전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글쎄요, 재밌는 경기 내용이었고 분명히 골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만 골을 기록하지 못한 점이 전반전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골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전반전을 한번 살펴보죠. 물론 저희가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수치로 살펴드리겠습니다만 EM은 자신들의 어떤 공격 내용에 비해서 물론 선방도 있었습니다만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격수라면은 안민호 선수가 그 장면에서 해결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장면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영광FC를 한번 살펴보죠. 영광FC 역습 과정에서의 어떤 예리함, 날카로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면에서 좋은 장면까지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반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안민호의 단독 돌파를 백정동이 막아낸 것과 신호준이죠. 신호준 선수의 먼 거리에서 프리킥이 크로스바를 강타한 것,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좀 수차례 돌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반전 경기를 마쳤습니다. 0대0 점수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재밌는 경기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전반전 어떤 경기 내용 펼쳐졌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